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캄보디아 한인회 정명규 회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주제는 라운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주제 발표해 주실 정명규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무대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아의 변방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인회를 맡고 있는 정명규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저희 캄보디아가 하는 활동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 또 우리 심상만 회장님, 그리고 윤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1970년대만 해도 동방의 진주라고 했던 그나마 괜찮았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저희 6.25 때 우리나라를 후원해줬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한국과 캄보디아가 수교를 했는데요. 1975년 볼폿과 크메르 루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킬링필드라는 그 사건 때문에 단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97년 10월에 다시 국교를 재개해서 이제 25주년, 제수교 25주년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음. 오늘 발표할 순서는요, 우리 캄보디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한인의 소개, 그리고 오늘 발표의 주제가 되는 라운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캄보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이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1.8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1,8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교민 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데요. 현재 12,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그 다문화 가정은 약 500에서 600가정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캄보디아 한인회를 잠깐 소개하면요, 캄보디아는 제수교하기 전 1996년 캄보디아 한인회가 설립이 됐고요. 초대회장 김영도 회장님으로부터 해서 제가 제13대 한인회장으로 올해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통령상 2번 수여를 받았고 수상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캄보디아가 설립 목적은 다른 한인회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말씀드린 교민안전지원단, 그 다음 라운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1회를 이어서 교민 사랑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3.1절, 8.15 광복절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2달에 한 번씩 거리음악회, 우리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리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캄보디아의 교민이 12,000명이 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한 30여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수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영정사진 촬영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장수사진 촬영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이름이 라운제나입니다. 순 우리말로 기쁘고 즐거운 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순수하고 착하고 웃는 얼굴이 참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성사율도 높고 아이들도 참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분들이 와서 살고 있던 우리 교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일들이 없게 되니까 그 이후로 많은 그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가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많아서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현재 500~600명 이상의 한 가정이 있다고 캄보디아 내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600명의 가정 중에서 한 절반 이상,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지만 절반 이상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분들 가서 일한다고 돌아갔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이 캄보디아 가정에 돈을 송금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그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체계적인 그 수업을 받을 수 없어요.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도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무료 수업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이 공립학교에 가는 것도 주저하고요, 국제학교 가는 것도 주저해서 어떤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체성과 글로벌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만든 것이 이름은 다문화 합창단이지만 매주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도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이 운영하는 방식은 그 아이들에게 상당히 좀 맞춰져 있고 언어적인 고립도 생깁니다. 캄보디아 아이도 아니고 한국 아이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으로 갔었을 때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면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은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좋은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상태의 다문화 아이들의 가정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요. 그런 친부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에서 이 아이들이 침체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으로 둔 아이들이 8세에서 13세 좀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이 합창단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 한칸 가정뿐만 아니라 한중,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또는 한일 그 다양한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그 최저 임금이 200불이 안 됩니다. 월 200불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그 부재는 이 아이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버지 없는 그런 환경에 200불도 안 되는 그 최저 임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소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순수성을 갖다가 제공해주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감수성이나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음악 교육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 발성, 합창단 연습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서는 예체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교육도 없고 음악 교육도 없고 체육 활동도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크마에 가르치고 산수, 수학, 과학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외에 예체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고 미술 지도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맣지만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한글, 영어, khmer 등 각종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좀 더 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형극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표현력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진들인데요. 그 피아노를 지금 기초 연습하는 그 이론 연습하고 있는 그 사진은 여기에 있는 피아노는 지금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해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그러한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인형극 놀이고요. 인형극 놀이는 자원봉사자들 그게 기능 제보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글 학교를 토요일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술 활동인데요. 아이들의 표현에서 가장 좋은 게 음악보다도 미술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미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도서관 모습이고 창의적인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과 놀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다문화 합창단 그 라운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은 창립된 지 3월달 올해 3월에 창립이 됐어요. 올해 3월달에 만들었는데 벌써 이번 8.15 행사 때 이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이 모였고 한국에서 오케스트라 합창단도 와서 함께 8.15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운제나에 대해서 다음 주세요.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는 아직 행사가 다 끝나지 않은데 이번 달에 저희 교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발표를 할 거고요. 송년회 행사 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문 아이들에게 자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자기들이 그 앞에 서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배웠던 그 인형극을 통해서 창작극 발표회도 가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말하기 대회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어린이 합창단 대회 경연대회도 한번 내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운제나 그 뜻 그대로 이 캄보디아 아이들, 거기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한인회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점점점 널리 퍼져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와 예체능 교육의 일원으로 추진을 해주고 계신 라운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인상적인 사례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정명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요.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질문 이어서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은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우리 동포 사회 다문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캄보디아 다문화 가족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돈 이런 문제를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창립이 된 지 이제 시작한 지가 올해 3월이라 재해동포 재단에는 아직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캄보디아에도 작은 기업 자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그걸 일단 피아노부터, 그러니까 건반을 사서 이 아이들에게 건반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 선생님이라든가 음악 악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 제보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국제학교 이런 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기능 제보를 해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인형극 같은 경우도 단기로 오셨던 캄보디아 단기로 오셨던 분들이 자기 어떤 기능을 제시하기 위해서 와셔서 인형극도 했고 그런 어떤 탈이라든가 인형 같은 것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는 1년 재정이 10만 불도 안 됩니다. 10만 불도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정자라든지 한옥 같은 거 딱 이렇게 캄보디아에 다 이렇게 만약에 후원이 된다면 저희는 10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지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합창단의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지금 프로그램에 속해 있을까요? 매주 나오는 인원은 한 17명, 18명 정도 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매주 오지 못하는 아이들 합치면 한 3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잠깐 발표했던 아이들은 한 20여 명이 이번에 8.15 행사 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말 더 많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손 들어주시. 네, 저 뒷열에 계신 참가자분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어린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한국어 수준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번에 했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이 꼬부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 한국어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해력은 빠르고요. 대신 말하기라든지 쓰기 같은 게 좀 약해요. 아직까지는. 캄보디아에도 세종학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CM립하고 또 한 군데, 그다음에 프놈펜에 이번에 새로 또 개설이 돼서 한 3군데 돼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제1은 영어고요. 역시 영어고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한국어, 일본 이렇게 순으로 가서 이 한국어에 대한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지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질문 혹시 더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소속 한인회 성함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스리랑카 한인회장 변성철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많이 지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가운데 약 한 600쌍이 결혼을 해서 300쌍 정도가 이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역으로 한국에 와 계시는 아버님들을 다시 캄보디아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해보시면은 그 어린이들한테 더 큰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사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다문화 아이들이 아빠가 있었을 때 먹었던 과자 라면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한인회로 전화해서 이번에 나눔할 때는 무슨 과자, 이번에 할 때 뭘 좀 줬으면 좋겠다, 계란 줬으면 좋겠다, 신라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정에 찾아가보면요, 보통 젊은 가정들도 많고 나이 든 가정도 좀 있지만 젊은 가정들이 가보면 그 아이들 자라는 모습 속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가정들을 깨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은 한국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한인회가 캄보디아라고 생소했던 나라에 12,000명, 15,00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상당히 놀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없는 것이 중견기업 이상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금융기관 빼놓고는 전부 다 자영업 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자리가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해서 한국에 대놓고 홍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에 괜찮았으니까 오십시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코피노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필리핀의 어떤 그런 문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은 버리고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갖고 부모들이 막 쫓아오고 한국에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캄보디아도 이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실은 저희 한인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너희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고 너희들을 함께하고 있고 부모님이 좀 괜찮으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 중에 많은 그 가정 수는 아버지가 60대 이상 됐고 엄마는 겨우 30대 된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뭐 20년 차, 30년 차 돼 가지고 한국 분들은 보통 재혼하고 많이 오시고 은퇴하고 오셔가지고 그 캄보디아 와서 이제 새로 재혼을 하시든지 다시 결혼하실 때 본인보다 어린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런 결혼하는 그 정도가 참 많아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이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외로움 이런 거는 많이 타지만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혼율이 되게 높아요. 2번, 3번 결혼하는 거 보통이고 남자가 능력 없으면 여자가 다른 남자가 가서 다시 재혼하고 그래서 이복 형제에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참 많은데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반감이 없도록 반한 감정이 없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